올해는 여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지면서 가을이 한 2, 3주 정도 늦게 찾아왔는데요. 덕분에 그만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시간은 짧아져서 뭔가 손해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공기가 차갑긴 하지만요. 봄과 함께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계절의 제왕인 가을. 파란 하늘에 예쁜 구름과 알록달록 낙엽들. 여름 내내 더위로 고생하면서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가을 특유의 신선한 공기가 너무 그리웠는데요.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계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패딩 점퍼를 바로 꺼내 입어야 할 시간도 금방일 텐데요. 추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라도 일광욕도 좀 많이 하시면서 충분히 충전을 해 놓아야겠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여름이 많이 힘들었던 것처럼 한파도 굉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을 이 맑은 가을 하늘,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듬뿍 담으시고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FM 96.3 시네마 동화극장, 저는 최은진입니다. 좋은 계절 좋은 날, 오늘도 힐링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첫 번째 곡 듣고 올 텐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가을이 끝나가는 걸 이렇게도 무척 아쉬워하면서 가을 예찬을 했으니까요. 가을 노래 먼저 듣고 와야겠죠? 윤건이 부릅니다. 가을에 만나. 지난 추석 때 친정집에 다니러 갔다가 오래된 책장에 항상 꽂혀있는 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외할머니와 함께 있는 저의 어릴 적 모습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요. 외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지만 외할머니는 아직도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주 꼬꼬마였을 때 외가에 놀러 갔던 기억이 참 많이 났는데요. 그땐 핸드폰, 컴퓨터, 특별한 장난감이 없어도 시골에만 가면 왜 이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뭐니 해도 평소에는 엄마 허락 없이는 안 됐던 그런 일들도 할머니 앞에서만은 무한 허용이 돼서 외갓집 가기가 더 즐겁고 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을 갈 때마다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부침개도 맛있게 구워주셨고, 또 특히 당시에 할머니 댁 마당에 장작을 태울 수 있는 아궁이가 그때 있었는데요. 제가 한 5살, 6살 정도 됐을까요? 애기였는데도 아궁이에 불 때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또 불멍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불장난을 좋아했었나 봐요. 엄마는 옆에서 그만하자를 외치고 계셨을 때 저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지루해질 때까지 위험하지 않게 항상 제 옆에 딱 붙어서 도란도란 같이 있어 주시던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젠 돌아가신 지도 꽤 오래되셔서 제 마음속에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저를 바라보시던 그 당시 외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은 볼 수가 없지만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그 시절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명절을 지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인데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어릴 적 추억이 있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한 번씩 열어보고 미소 짓게 하는 마음의 서락 같은 거라서 참 소중하고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부모님들은 항상 손주들에게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만 그에 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고마움을 알고 좋은 기억,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책을 오늘의 힐링 책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의 각별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따뜻한 그림책인데요.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힐링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리려는 노래는 인디 음악 가수라서 저도 좀 생소한 가수였는데요.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BGM으로 잠깐 흐르듯 들었는데도 가사와 기타 선율이 너무 좋아서 바로 찾아봤던 너무 뭉클한 노래입니다. 가수 이름은 짙은, 색이 짙은 할 때 짙은입니다. 짙은의 사라져가는 것들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수 이름을 형용사로 사용한 것도 정말 시적이지만 정말 시처럼 들리는 노래 가사도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때 나를 보살피고 사랑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이 되어서 흩어져가는 저 우주의 먼지들처럼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 제목과 가사처럼 현재는 사라져버린 어렸을 적 기억과 할머니와의 흔적을 오버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짙은의 사라져가는 것들. 수원 FM 96.3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힐링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금 전 노래에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의 각별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입니다. 바로 토미드 파울라 작가의 오른발 왼발이라는 제목의 그림책인데요. 토미드 파울라 작가의 그림책들은 유독 정겹고 또 따뜻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읽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책 오른발 왼발이라는 제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서 돌 전후로 걸음마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엄마 아빠들이 아기 걸음마를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세계적으로 동일할 것 같아요. 오른발 왼발. 오늘의 그림책에서도 역시 걸음마를 통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감동적인 가족 애를 이야기해주는 그림책입니다. 뇌졸중 이후에 치매에 걸린 보비 할아버지와 친구 같은 손자 보비의 훈훈한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토미드 파울라 글 그림, 정혜왕 옮김. 보비라는 이름은 보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보브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보비가 아직 아기였을 때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비한테 할아버지 소리 들으려면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그냥 보브라고 부르도록 가르쳐야겠어. 정말로 보브는 보비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비, 내 손을 잡아보렴. 할아버지가 말했죠. 오른발, 왼발. 시간이 조금 더 흘렀고 보비는 여전히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와 보비가 가장 즐겨하는 놀이는 낡은 나무블록 쌓기였어요. 블록은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 선반에 놓아두었죠. 블록 두 면에는 글자가, 또 다른 두 면에는 숫자가, 그리고 나머지 두 면에는 동물과 물건 그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천천히 블록 위에 블록을 올려놓아 높은 탑을 쌓았어요. 블록은 모두 30개였죠. 어떤 날은 탑을 절반쯤 쌓았을 때 탑이 무너지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탑을 거의 다 쌓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나만 더 쌓으면 돼. 보비가 말했죠. 코끼리 그린 블록이에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조심스럽게 맨 꼭대기에 코끼리 블럭을 올려놓으려 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탑이 몽땅 무너지고 말았죠. 보비는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보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죠. 다음에는 잘해보도록 하자꾸나. 할아버지는 보비를 무릎에 앉히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 나한테 걸음마를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얘기해 주세요. 보비가 이렇게 졸라대면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죠. 난 네 작은 손을 이렇게 잡고 말했단다. 오른발, 왼발, 따라해 보거라. 이렇게 말이야. 보비의 5번째 생일은 할아버지와 보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도 타고 핫도그와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죠. 함께 사진도 찍고 둘이 함께 노래 부른 것을 녹음해서 테이프도 만들었답니다. 어둠이 내린 다음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한테 걸음마를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얘기해 줘요. 보비가 조르자 할아버지는 또 이야기해 주었죠. 보비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는 매우 아팠어요. 보비가 집에 돌아왔더니 할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보비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단다.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리셨어. 보비는 떼를 썼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보러 가요. 아빠. 그때 엄마가 보비를 달래며 말했어요. 그럴 수 없단다. 지금 할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할아버지는 팔,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도 지금은 알아보지 못하신대. 우리는 할아버지가 나아지실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보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병이 나아야만 보비의 마음이 풀릴 것만 같았어요. 1달, 2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 있었고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아빠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고 말했어요. 보비야, 할아버지는 아직도 편찮으시단다. 여전히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셔. 엄마랑 아빠도 알아보지 못하신단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 그러나 보비는 무척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보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었거든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옮겨 의자에 앉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무시무시하게 들렸습니다.
보비는 얼른 방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보비가 소리치며 말했죠. 엄마, 할아버지가 괴물처럼 소리를 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보비야, 할아버지는 아프셔서 어쩔 수 없단다. 보비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보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 알아요? 보비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보비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할아버지가 날 알아봐요. 엄마가 말했어요. 보비야, 네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셔. 그때 보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비는 얼른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선반 위에 있는 상자를 꺼내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입가에 작은 미소가 비쳤어요. 보비는 탑을 쌓기 시작했죠. 반쯤 쌓고 거의 끝까지 쌓고 이제 마지막 블록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보비가 말했어요. 이제 코끼리 블록만 남았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에취! 재채기 소리 같았죠. 탑은 쓰러졌고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보비는 웃고 또 웃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곧 나으시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보비. 소리는 이상했지만 보비라고 말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이 말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까지 움직였습니다. 보비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식사하는 걸 도왔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의 혼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드셨어요. 그러나 아직 걸을 수는 없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아빠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잔디밭에 있는 의자로 옮겨 드렸어요. 보비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죠. 보비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야기.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께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렸어요. 보비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너, 나, 걷자.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보비는 할아버지 앞에 선 다음 할아버지가 어깨를 짚고 일어서도록 도왔죠. 좋아요, 할아버지. 오른발. 할아버지가 한 발을 움직였어요. 이번엔 왼발. 할아버지는 또 한 발을 내디뎠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와 보비는 잔디밭 끝까지 걸을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말을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비의 6번째 생일날
보비는 블록 상자를 꺼내와 천천히 탑을 쌓았어요. 이제 블록 한 개만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죠. 옛다. 코끼리 블록. 보비는 블록을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에치. 할아버지는 또 재채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보비가 말했어요. 우리 다음엔 진짜 잘해봐요. 이젠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보비야, 나한테 어떻게 걷는 법을 가르쳤는지 얘기해다오. 할아버지가 내 어깨에 이렇게 짚고요. 난 말했어요. 오른발, 왼발,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요. 보브 할아버지와 손자 보비 사이에 감동적인 사랑을 담은 오늘의 그림책 오른발 왼발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죠. 할아버지의 뇌졸중이라는 그런 무거운 주제를 차분한 분위기로 어린 손자 보비의 시선에서 섬세하게 이야기 속에 담았는데요. 할아버지가 병에 걸린 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또 다시 말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어눌한 모습을 아이가 보게 되면서 그 나이대에 당연히 느껴질 공포까지도 표현이 되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저는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보비가 어릴 적 받았던 할아버지가 주신 따뜻한 사랑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보비가 감당하기 어려웠을 할아버지의 낯선 모습조차도 금방 극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른 오늘 이야기 속의 하이라이트는요. 뭐니 해도 둘만의 비밀 같은 나무 블럭 쌓기 놀이인데요. 코끼리가 그려진 맨 위에 마지막 블럭을 올릴 때면 들리던 할아버지의 재채기 소리. 아이답게 보비는 그 장면을 재현하면 할아버지가 기억을 해내실 거라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고 또 할아버지도 그런 아이의 마음에 화답하듯 기억을 해내시고 재채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비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걸음마를 가르쳤던 것처럼 보비도 할아버지에게 똑같이 재활을 도와드립니다. 오른발, 왼발이라고요. 이 모든 게 할아버지와 보비의 사랑의 힘이죠. 이번엔 셀린 디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The Power of Love. 수원 FM 96.3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힐링 음악 코너입니다. 이미 오프닝에서 가을 노래를 한 곡 먼저 들려드렸었는데요. 한 곡만 듣기에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음악으로 떠나가는 계절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을 음악과 함께 남은 시간을 최대한 누려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의 힐링 음악 코너의 주제는 가을입니다. 첫 번째 선택한 가을 음악은 가을 노래의 정석이죠. 원래 넷킹콜이 부른 걸로 유명한 Autumn Leaves인데요. 우리에겐 고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은 넷킹콜의 목소리가 아닌 아주 감미로운 에릭 클랩톤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도 좋지만 중반 이후부터 들리는 에릭 클랩톤의 직접 연주하는 그 재즈풍의 기타 선율이 아주 멋진 명곡입니다. 에릭 클랩톤의 Autumn Leaves 들어보겠습니다. 에릭 클랩톤의 Autumn Leaves 듣고 왔습니다. 수원 FM 96.3 여기는 시네마 동화극장이고요. 오늘의 힐링 음악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선곡입니다. 가을 노래니까 역시 autumn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Autumn Breeze, 가을바람이라는 곡인데요. 2016년에 지다, J-I-D-A, 지다라는 남성 싱어송라이터가 곡을 만들었고 레이첼 림이라는 보컬이 불러서 발매가 됐었던 곡입니다. 지다는 한국계 영국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은 가사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서 노래만 들으면 팝송 아냐?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대중적인 뮤지션은 아니지만 실력은 이미 인정을 받아서 매니아층이 상당히 있다고 하네요. 이 곡은 세련되고 느낌이 좋아서인지 몇몇 가수들이 이미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가을의 느낌에 잘 어울리는 몽환적인 거미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가 부르는 Autumn Breeze 듣고 오겠습니다. 시네마 동화극장 오늘의 힐링 음악 가을을 주제로 한 노래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제 메모장 기록에 의하면 제가 올해 처음으로 느낀 가을은 9월 24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엔 확실히 공기가 달랐고 하루 만에 가을이 왔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올해 유독 늦게 찾아온 가을.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계절이 아쉬워서 오늘의 힐링 음악 주제도 이렇게 가을로 정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가을 노래 마지막 곡. 사실 이 노래가 제일 대중적인 가을 노래 중에 하나죠.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인데요. 여러분도 많이들 좋아하시죠? 전 매년 이맘때쯤 이 노래를 들으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가사에서처럼 돌고 돌아서 또 가을이 왔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 한 해를 내가 잘 보내고 있는지를 잠깐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도 가을을 타고 있는 거겠죠.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갤럽에서 만 13세 이상 한국인 1,700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무려 44%가 가을을 꼽았고 그 다음은 봄, 여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 여성은 봄과 가을 선호도가 비슷한 반면에 남성은 봄에 비해 가을을 47%의 높은 선택으로 선호도가 아주 뚜렷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 봄은 여자의 계절이란 말들을 하잖아요. 그동안은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허투루 넘겼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말이 괜히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쩌다 보니 제가 가을 예찬을 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요. 요즘 날로 청명해지는 하늘을 보면 예찬을 안 할 수가 없죠. 온도도 딱 적당해서 활동하기도 정말 좋은 날들의 연속인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해서 낮 기온만 생각하시고 옷을 입으셨다가 감기에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겉옷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시네마 동화극장 지금까지 저는 최은진이었고요. 엘라 피츠제럴드의 Let's Fall in Love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